네 옆에 있던 딸아 네 거가. 진숙이. 진숙아. 이거 일어나봐. 이거다. 내는 네 뭐라고 그런 거 아니다. 내는 네 시다발리가 죽고 싶나 씨. 우리 친구하자. 오늘은 내가 키스만 해줄게.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민센터 센터장입니다. 2001년 잊을 수 없는 남자의 영화가 한 편 있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찐한 우정이 느껴지는 영화 친구. 개인적으로 부산을 너무 좋아해서 구석구석 다 가보고 부산이 배경인 영화는 일단 다 보는 편인데 그게 이 영화를 본 이후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내는 내처럼 살아라. 나는 내처럼 살게. 부산에서 나고 자란 상남자 감독 곽경택이 실제 건달이었던 친구와의 추억을 생각하며 만든 영화인데 내용 대부분이 실제 겪은 경험이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이 영화 제작 당시 징역 중이셨다고. 자, 그럼 이 영화 친구에 담긴 감독의 연출 의도와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주민 시작합니다. 원기회복 명품 해신탕에서 얼큰한 찹쌀 순댓국까지 주민 스토어에서 귀빈정의 상품을 구매하시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요즘 애들은 모르는 추억의 소독차 술래잡기.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던 성남초등학교 굴다리에서 촬영했습니다. 지금은 굴다리 벽이 예쁘게 꾸며져 있네요. 영화 도입부의 소독차 씬은 시나리오 작업 당시 제작부장의 아이디어를 반영한 것입니다. 김영헌 제작부장은 준석의 기사로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영화 도입부에 관객의 시선을 강렬하게 뺏기 위한 강력한 장면을 만들기 위해 전설로만 전해져 오던 칠공주의 면도칼과 오토바이 체인이 난무하는 패싸움 장면을 계획하고 촬영까지 했습니다. 패싸움하는 장면이 배경에 깔리며 이런 건 모두 거짓말이다. 난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하지만 내가 지금부터 하는 친구들의 이야기는 다 사실이다. 라는 상택의 내레이션이 깔리며 영화가 시작될 예정이었는데 이게 액션 영화도 아닌데 시작부터 너무 살벌해서 영화의 방향과 맞지 않아 다행히도 삭제했다고 하네요. 와씨, 진짜 큰일 날 뻔했네요. 이 4명의 아역 배우들은 부산 현지에서 캐스팅했습니다. 촬영 전에 4명의 성인 배우들과 보름간 합숙했는데 서울 출신인 장동건은 이때 사투리를 익혔다고 합니다. 감독이 대사를 녹음해 주기도 했다네요. 준석이는 우리 학교에서 싸움을 제일 잘했다. 감독의 친한 형님의 이름인 준석이 왠지 좋아서 주인공의 이름으로 사용했습니다. 테레비를 녹음할 수 있는 거 아이가? 아이씨, 꽁까지 마라 임마. 이 씬이 크랭크인 하는 날 첫 번째로 찍은 씬입니다. 부산의 상징적인 곳을 보여주고 싶어서 자갈치 시장에서 나오면 이어지는 용도 다리에서 촬영했는데 부산시에서 촬영할 수 있도록 교통을 다 통제해줬다고 하네요. 역시 영화의 도시. 이런 걸 보기엔 너무 어린데? 저거를 바로 월경이라 하는 게. 월경? 사실 감독은 이런 비디오를 고등학교 때 처음 접했다고 하는데요. 중호 엄마는 일본을 드나들며 장사를 했는데 그래서인지 신기한 물건이 많았다. 영화에서는 중호가 어떤 캐릭터인가를 미리 표현해 놓기 위해 설정했다고 합니다. 아, 이거 저 동동그레이버이다. 이 오락기는 비디오 게임의 원조라 할 수 있는 퐁 게임기입니다. 옛날 게임기를 구하지 못해서 화면만 비슷하게 재현해 만들었습니다. 어떤 거 살래? 1976년의 상황을 표현하기 위해 플레이보이 잡지사를 컨택해서 실제 그 연도의 잡지를 받아서 사용했습니다. 이곳은 감독의 모교인 토성초등학교 앞에서 찍었습니다. 와, 이건 얼만데? 야한 사진을 사고 싶어서 돈을 구하러 가는 이 아이는 사실 원래 캐스팅한 아역 배우가 너무 개성이 없어서 촬영 몇 시간 전에 교실을 돌아다니다가 찾아낸 감독의 초등학교 후배입니다. 네 누구한테 말하면 알지? 몇 시간 연습한 건데 이 정도면 연기 천재 아닌가? 감독과 미술팀은 제작비가 넉넉치 않아서 이런 작은 소품들로 시대상을 보여주기 위해 더 노력했습니다. 준석아, 이야, 찌기네. 준석아, 어디 가노?
이곳은 용도 다리 밑에 있는 자갈치 맞은편의 부두입니다. 저 사람 우리 아버지 부하재. 깡패. 이 씬을 찍을 시기가 10월 말쯤이라 날이 추워져서 애들 입술이 새파랗게 질릴 정도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감독은 애들한테 미안해서 같이 물속에 들어가 촬영했다고 하네요. 니는 누가 더 빠를 것 같노? 아시아에 물게 조련하고 바다 거북이하고 둘이서 헤엄치기 시합하면 이 씬은 진짜 꼭 바다 위에 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바다가 아닙니다. 바다가 멀리 보이는 언덕 위에 튜브를 놓고 연출부 스태프들이 지렛대로 튜브를 움직이고 바가지로 물을 뿌려서 마치 바다 위에 있는 것 같은 효과를 만들었습니다. 와, 근데 진짜 쪽말리다. 당시 경남여고와 해양고등학교 학생들이 단체로 와서 이 강당을 가득 채워줬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진짜 학생들이라 연기가 아닌 찐 리액션이 나와서 더 좋았을 것 같네요. 사람들 저거 청학 공부 새끼들아 이거. 이 관종역은 원래 영화 제작부의 유병석 실장인데 끼가 너무 많아서 감독이 출연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하면 된다. 레인보우. 레인보우 보컬 진숙에게 빠져드는 남자들. 원래는 로커스트의 곡 하늘색 꿈을 선택했었는데 박지훈의 리메이크 곡이 있어서 포기하고 당시의 곡이면서 세련된 음악을 찾다가 시대를 앞서간 명곡 샤프의 연극이 끝난 후를 선곡했습니다. 이 장면은 더블타임 플레이백이라는 기법으로 촬영했습니다. 노래는 2배 빠른 속도로 부르고 2배 고속 촬영을 해서 슬로우 모션으로 보이는데 립싱크는 맞도록 설계한 것이죠. 당시 해외 뮤직비디오 촬영할 때 많이 쓰였던 기법이라고 합니다. 고 김보경 배우는 그냥 불러도 쉽지 않은 이 노래를 2배속으로 부르기 위해 밤새 연습했다고 합니다. Something like dirty air, water and noise. 영어쌤은 감독의 중학교 시절 영어쌤과 기술쌤을 합친 이미지를 모티브로 만들었습니다. 이분은 감독의 고등학교 동창이자 당시 진인사 필름의 대표 양준경 님입니다. 투 부정사가 수동태로 쓰일 때 예문안 말해볼 사람. 감독이 고등학교 시절 영어 시간에 수동태라는 말을 듣고 이게 뭔 말인가 너무 어렵게 느껴졌던 기억이 나서 대사로 활용했다고 합니다. 어이 맨 뒤에 찌 같은 새끼. 이사 댕긴다고 욕 본다. 진짜로 이렇게 시게 맞아가 실제로 아파하는 표정입니다. 상택과 중호 반은 창이 열린 채 빛이 많이 들어오는 교실에서 준석과 동수의 교실은 빛도 안 들어오는데 창틀에 창살까지 있어서 어둡고 답답한 분위기의 교실에서 촬영했습니다. 아버지 뭐 하시노? 말해라. 아버지 뭐 하시노? 블리치 바이 패스라는 촬영 기법으로 명암 대비가 증가되는 바람에 창틀이 잘 표현되지 않은 건 아쉬운 부분이라고 하네요. 이곳은 감독의 모교인 부산고등학교고 실제 부산고 학생들이 자리를 채워줬습니다. 체중까지 실은 싸대기를 처음 맞아보는 이분은 연출부 조감독입니다. 진짜 세게 맞아야 하는데 단역 배우는 감당하기 힘들 것 같아서 스텝에게 부탁했다고 하네요. 처음엔 가짜로 때리는 척만 했는데 영 느낌이 안 살아서 장동건 역시 전부 다 실제로 맞았습니다. 광규 형이 진짜 인정사정 없이 잘 때려줘서 한 테이크에 오케이 컷을 건졌다고 하네요. 말해라. 아버지 뭐 하시노? 건달입니다. 당시 30대인 유호성 형님은 어려 보이기 위해 양볼에 보톡스를 맞고 얼마 되지 않아 이런 씬을 찍어서 진짜 너무 아팠다고 합니다. 선생님 실수하시는데 예. 버스 안내양은 메이크업 팀의 막내인데 감독이 보기에 이미지가 딱 맞아 떨어져서 바로 캐스팅했다고 합니다. 이런 옛날 버스를 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얘들이 앉아있는 옛날 버스에 엔진룸 커버가 있는 걸 못 구해서 따로 만들어 버스에 설치했다고 합니다. 진숙이 레인보우 싱어. 이 씬은 버스 소리 때문에 동시를 딸 수가 없어서 후시로 녹음했습니다. 버스 밖에 보이는 차를 안 보이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제작비가 좀 더 있었다면 버스 밖에 옛날 차가 다니는 게 좀 보이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합니다. 가자 임마. 잘하면 한 머리 할지도 모르는데. 하여간 남자 놈들이란 너드남 찐따여도 혹시나 하는 기대를 해보는 상택입니다. 이렇게 엄마 향수를 몰래 뿌리고 나가서 중호를 만났는데 여동생을 맞닥뜨리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동생이 향수 냄새를 맡고 엄마한테 일놔준다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사적인 것 같아 삭제했다고 하네요. 이제 안 온다 했다며. 감독은 장동건에게 이마 주름을 최대한 많이 보여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인사해라. 모로코나고 날뻥의 1인자다. 이신 역시 감독이 겪었던 상황을 그대로 따왔습니다. 실제로 친구 집에 여자들이 있다고 해서 진짜 오랜만에 놀러 간 적이 있는데 그 당시 처음 보는 사람들과의 어색한 분위기와 방구석의 고양이까지 모든 상황을 그대로 재현했다고 하네요. 이곳은 양수리 세트장에 지은 세트입니다. 벽을 벽지나 일반 색이 아닌 살짝 반짝이는 느낌의 페인트로 칠해서 빛이 벽에 반사되어 인물에 자연스럽게 묻도록 설계했습니다. 내 친구 야들은 억수로 모범생이다. 봐라. 손수건도 갖고 다닌다. 감독이 당시 실제로 손수건을 가져갔다가 개쪽팔렸던 기억을 그대로 살렸습니다. 그때 왜 손수건을 가져갔는지 지금도 생각하면 이불킥이 나온다고. 나는 네가 한 번은 올 줄 알았다. 딸내미들 말고 내보러. 미안하다. 친구끼리 미안한 게 어디 있노? 이 옥상에서 촬영할 때 장소가 너무나 좋았는데 딱 하나 걸리는 게 저 멀리 보이는 신식 건물 삼성화재 빌딩이었다고 합니다. CG로 지워야 하나 어쩌나 고민했지만 그냥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누가 할래? 딸내미. 네 옆에 있던 딸아, 이과가. 이 장면 이후 준석이 벌써 중학교 때 여고생을 납치해서 이응기억했다는 충격적인 말을 담담하게 하는 걸 보고 둘 사이에 괴리감이 생기기 시작했음을 표현했지만 옥상 씬이 너무 길어지기도 하고 굳이 그렇게까지 말 안 해도 충분한 것 같아 삭제했다고 합니다. 질주 않아. 치바. 이곳 역시 감독의 기억을 살려 좁아 보이게 만든 세트입니다. 한쪽 벽을 뚫어서 좁은 공간만 보이게 촬영한 컷이죠. 화장실 역시 세트를 만들었습니다. 친구 아이가? 내는 네 시다발이가 죽고 싶나 씨. 주먹을 한번 쥐어보는 건 장동건이 낸 아이디어입니다. 동수가 한 번쯤은 개겨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하네요. 죽고 싶나. 등장인물의 내면을 거울에 비친 얼굴로 표현하는 건 지금도 자주 사용되는 클리셰죠. 네 억수로 순진하네. 와, 순진한 찐따남에 심장을 녹이는 일진녀. 우리 친구하자. 오늘은 내가 키스만 해줄게. 고 김보경님의 연기를 다시 한번 보고 싶네요.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이어지는 영상에도 풍성한 내용이 담겨 있으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주민 스토어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종 모양 클릭으로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주민센터와 좀 더 가까워집니다. 부디 조9R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센터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